두 가지인데요. 크게 하나는 우리 환경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와 또 하나는 특히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 환경이 파괴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먼저 여러분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환경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 얘기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QR을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면 카메라로 찍어서 환경하면 떠오르는 단어 3가지를 입력을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일 많이 지금 나온 단어가 환경하니까 자연이라는 단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에코백, 동물, 보전, 나무, 여기 또 일회용품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소리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물, 보전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실 이 환경 했을 때 어떤 단어가 늘 있냐면 뭔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 단어를 꼭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곳에서 한번 검사해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보호해야 하는, 심각하다, 뭐 위협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환경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왜 자꾸 보호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가, 이 관련해서 이제 영상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I'm sorry, everyone. I think you like it better afterwards, though. Oh, man.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보호한다, 환경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염이 많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왜냐면 기상이변이 생기면 해수면이 막 상승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게 진짜로 맞는 말일까? 한 번만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우리는 가라앉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섬나라 투발루 외교장관의 화상 연설이 화제입니다. 자, 말보다 강렬했던 건 이 장면입니다. 자, 허벅지까지 물이 닿는 바다로 들어가서 수중 연설을 했는데 물에 잠겨 사라질 위기에 놓인 태평양 섬나라의 현실을 생생하게 대변한 겁니다. We're looking to the future and preparing now for the worst case scenario where our lands disappear and our people must leave.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at COP26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ensure that climate mobility. 연설 장소는 과거엔 육지였던 곳입니다. 투발루는 하와이와 호주 사이 태평양에 위치한 군도 국가인데요. 해발 고도가 약 2m에 불과한데 해마다 바닷물이 0.5cm씩 차올라 인구 12,000명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9개 섬 가운데 이미 2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투발루는 이번 연설을 통해 섬나라가 물에 잠기면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럴 경우 국가의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국제사회는 몬테비데오 조약에 따라 명확한 영토가 있어야 국가로 인정하는데요. 투발루 외에도 몰디브와 마셜 군도 등
태평양 섬나라들은 수몰 위기와 함께 국가 지위마저 흔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이 투발루가 다른 나라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인천공항이 2050년 지금부터 해서 한 25년만 지났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침체가 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곧 어느 정말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저히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침수돼 있는 거 해봤자 우리가 이렇게 여름 같은 때 홍수 나거나 아니면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장면인데 근데 이게 현실이 돼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구 온도가 6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구상의 95% 생명체도 또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 것도 없어지지만 역시 또 이 척추동물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과 검은색으로 된 부분 보이는데 이 중에서 개체수를 봤을 때 10마리 중에 7마리가 이미 다 사라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2번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식량 문제. 왜냐하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 식량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음식값이 올라가기 전에 이 생산량이 줄어든 곡물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음식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음식에 대한 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일수록 훨씬 더 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사회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쌀농사 지역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쌀이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전면적으로 구할 수 없고 다른 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전 세계의 곡물 생산량이랑 영양 결핍 인구 현황을 봤는데 가장 큰 게 아프리카죠. 여기 보니까 2020년이면 사실 굉장히 좀 벌써 또 오래된 그런 기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2억 8천만 명의 영양 결핍 이 인구가 있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있는 아시아도 보시면 4억 더 많아요. 더 4억.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바로 가까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북한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때는 설마요 우리가 저렇게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세 번째, 사계절과 만년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 빙하가 또 만년설이 녹으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좋은 사계절이 있는데 이 사계절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다 녹아버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역시 빙하가 녹아있는 장면을 위에서 또 찍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가뭄이 막 생기게 돼요. 가뭄에서 두 가지 큰 피해가 있는데 하나는 가뭄이 너무 심해지면은 건조해지면서 여기서 이제 아주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상 기후로 발생한 이 태풍이 막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유는 뜨거워진 바다에서 열 에너지를 얻어서 이 태풍이 사라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겪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질병이나 해충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100세 시대인데 이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뭐를 가져왔냐면 결국은 우리한테 영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 사람들한테. 그래 결국은 우리 사람들한테 여기 보니까 결국 인간도 멸종할 수 있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또 사람들한테 연결되는지 한 번만 영상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마지노선이 곧 뚫린다고?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야.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했는데 5년 안에 지구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확률이 66%라는 거야. 이제까지는 기온 상승폭이 1.1도가량을 유지했는데 이마저도 무너진다는 거지. 왜 1.5도 가지고 난리냐고? 1.5도 넘게 오르면 전 세계 인구 4억 2천만 명이 극심한 폭염에 노출되고 3억 5천만 명은 물 부족에 시달릴 거래.
그래서 8년 전 파리 협정에서 전 세계 190여 개국이 기온 상승 1.5도를 넘지 않게 노력하기로 합의한 거지. 그런데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올해 찾아올 확률이 높아졌거든. 엘니뇨가 발생하면 다음 해부터는 늘 폭염이 찾아왔대.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는 2024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라고 경고했어. 이미 베트남은 44도, 태국은 체감온도 50도에 이르고 이탈리아에서는 엄청난 홍수를 겪는 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5년 뒤면 2028년. 그때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 곳곳에서 생겨 있는 이 문제들이요, 지금 심각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게 지금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게 느껴지지만, 근데 이게 결국 우리 삶과 너무 직결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특히나 어떤 거 이거 아시죠? 코로나 때 마스크 엄청 버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서 저 플라스틱 통 엄청 많이 또 버렸었거든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마스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이곳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지구가 같이 마을이다, 같은 마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지켜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환경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바다를 꼭 지켜야 된다. 바다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오염 상황들을 보면서 아까 또 물고기도 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바다 속에 있는 플라스틱도 보고 그랬을 텐데 저는 세 가지만 딱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5월 30일, 바로 지난달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다의 날. 바다의 날을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바다의 날을 만들었어요. 이 바다의 날이 뭐냐면요, 바다 산업의 중요성을 높이고 해양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5월 30일은 여러분 역사 시간에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통인신라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바다의 날 특별히 바다와 관련돼서 여기서 이 바다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좀 더 각성시키고 그리고 그 중요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실 만드는 거거든요. 이 바다의 날 우리가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제 물음표 해놨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사용 줄이기 아마 알 거예요. 무엇일까요? 일회용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 이게 뭘까요? 핵심은 이거 보면은 일회용품 중에서 특별히 뭘 줄여라? 네, 그렇습니다. 페트병. 이 페트병 사용을 줄여라. 첫 번째로 엄마께, 아빠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 텀블러 가지고 다녀요. 다 같이 뭐라고요? 엄마, 아빠 텀블러 가지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바닷가에 뭘 버리지 않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생활 쓰레기? 그냥 쓰레기 아니야? 무슨 뭘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다 같이? 음식물. 네, 쓰레기 버리지 않는 거. 쓰레기 버리지 않는 거. 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 보세요. 뭘까요? 뭘 아껴 쓰기? 물 아껴 써야지 사실 이 바다 환경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흥 퀴즈라고 해서 단어가 부흥 가요. 근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이 공부했던 연결된 단어인데 아시는 분은 소리를 내는 순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 갑니다. 준비! 먼저 붕. 네. 자, 네. 네. 텀블러. 땡. 네,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텀블러 사용. 텀블러 사용? 텀블러 사용? 자, 조금만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 확인. 텀블러 사용 박수! 이걸 어떻게 맞지? 이거를 우리가 뭐, 자,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텀블러 사용.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걸 안다고요? 자, 네, 오연 초등학교. 네, 뭐라고 생각해요? 쓰레기 버리지 않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자, 조금만 느리게. 자, 정답 확인해 주세요. 정답 확인. 쓰레기 줄이기.
그다음 두 번째 쓰레기 줄이자. 자, 그다음 세 번째 단어 많이 느리게, 많이 느리게, 많이 느리게, 더 많이 느리게, 더. 자, 정답 확인. 양치컵 사용하기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양치컵 사용하기인데 이거를 요약하는 방법을 아는 거야. 양치컵 사용. 자, 박수! 광운초등학교. 그래서 오영과 광운과 영운초등학교 한 학생들 다음 주에 큰 선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가짐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포스터들 여러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각 가정에서 오늘 세 가지만큼 꼭 기억하자고요. 엄마, 아빠 꼭 우리 텀블러 사용해요. 물 아껴 써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쓰레기 버리지 않기로 우리 약속해요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자, 요거 지켜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요 문장만 다 같이 시작. 바다를 보호합시다. 우리 바다를 꼭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네.